9천만 원대였던 시골집이 현재 그 절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3천만 원대입니다.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넓은 땅입니다. 무려 232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땅이면 뭐래도 여유롭죠. 게다가 땅 모양까지 아주 예쁘게 잘 빠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통 시골 땅은 모양이 복잡해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땅은 새로 건물을 짓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반듯하고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있는 이 시골집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본건으로 들어가는 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왕복 1차선 국도에서 작은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이 골목길은 옆에 잔잔하게 흐르는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을 따라 쭉 직진을 하다 보면 바로 옆으로 또 다른 아담한 골목길이 보입니다. 그 골목길을 지나자마자 눈앞에 넓은 논들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름다운 시골 풍경입니다. 논이 보이고 나서 세 번째에 위치한 집이 바로 오늘 소개할 본건입니다. 혹은 골목길로 들어가지 않고 천을 지나서 곧장 논 쪽으로 올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본건의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유지입니다. 진입로는 시멘트 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확히 폭이 몇 미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양옆으로 자라난 풀들만 정리해 준다면 일반적인 차량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입니다. 본건은 따로 지정된 주차 공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전용 진입로는 오직 본건만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대문에 최대한 가깝게 주차를 해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내 집 앞에 차를 댈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대문은 딱 봐도 정감 가는 시골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흔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대문입니다. 초록색 양문형 철문으로 문짝에는 위험 있는 사자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구조라 큰 짐을 옮기기에 좋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널찍한 마당과 여러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당의 바닥은 관리가 용이하도록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공실 상태이다 보니 세월의 흔적과 함께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시멘트 바닥이 갈라지거나 깨진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잡초들이 끈질기게 자라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수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당은 지형상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의 본체와 별채, 그리고 수많은 부속 건물들이 마당의 세면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당 자체는 마치 네모난 모양처럼 잘 빠져 있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하게 많이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당이 시야를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부속 건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232평의 넓은 땅을 거의 빈틈없이 건물들이 꽉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본체, 별채, 창고, 다용도실 등 여러 채의 건물이 복합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딱 봐도 오래된 전형적인 시골집의 형태를 고스란히 띠고 있습니다. 대문에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별채입니다. 흔히 말하는 흙집이며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인 단층 건물입니다. 지붕을 자세히 보면 옛 방식대로 서가래 위에 철판 슬레이트가 덮여 있고 그 위에 또다시 슬레이트를 덧댄 소위 덧방 시공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도 살면서 중간에 지붕 누수나 단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외벽은 회반죽과 시멘트 몰탈 마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군데군데 훼손되거나 낡은 모습이 역력합니다. 별채를 보시면 외벽에 여러 개의 문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문들의 용도가 모두 다릅니다. 이 문들은 일반적인 현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각 방이나 다양한 공간으로 바로 이어지는 출입구입니다. 문들은 세월의 흔적을 담은 알루미늄 문과 정겨운 목문이 섞여 사용되었습니다. 문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면 작은 창고 겸 복도 공간입니다. 그 옆에 두 번째 문은 안쪽으로 장롱 같은 가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방입니다.
세 번째 문 쪽을 보시면 문이 다 부서져 있고 그 주변이 검게 그을린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곳이 예전에 아궁이가 있던 자리였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은 또 다른 넉넉한 창고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곳입니다. 별채의 측면에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이프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면적은 8.64제곱미터로 약 2.614평입니다. 이 차양막 아래를 보면 우물이 있어 놀랬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우물이 시골집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양막 안쪽에는 또 다른 문이 있으며 이 역시 창고 공간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쪽으로는 항아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별채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집은 메인 건물인 본채입니다. 이 역시 흙집이며 지붕은 함석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채 역시 지붕을 새로 덧방한 흔적이 보입니다. 외벽은 회반죽, 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어 별채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차양이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은 이중 구조로 바깥쪽은 알루미늄 샤시, 안쪽은 목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이 세 군데가 있으며 양쪽으로 방이 있고 가운데에 거실이 있는 투룸 구조로 추정됩니다. 본체 측면에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주방 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체의 가장 끝에는 외부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20.7제곱미터로 6.262평입니다. 생각보다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체 뒤쪽으로는 본체 길이만큼 길게 빠진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역시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이며 면적은 화장실 공간과 동일한 20.7제곱미터로 6.262평입니다. 마당 오른쪽 건물은 창고입니다. 블록조 시멘트 기와 지붕이며 면적은 16.2제곱미터로 4.901평입니다. 창고 공간은 두 개의 철문으로 되어 있고 통풍이 잘 되도록 아래쪽에는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고 끝 우측의 네모난 부분은 다용도실로, 즉 창고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본체 뒤편에는 엄청나게 넓은 또 다른 창고가 있습니다.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이며 면적이 무려 97.36제곱미터로 29.451평에 달합니다. 거의 30평에 가까운 넓은 창고 공간입니다. 현재는 잡초가 너무 우거져 있어서 직접 가보긴 어렵지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지붕이 파손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 대형 창고의 왼쪽 담벼락 쪽으로는 작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고 그 끝에 외부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블록조 슬래브 지붕의 알루미늄 문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4제곱미터로 1.21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축 연도를 살펴보면 본체와 별체 모두 사용 승인일이 1958년입니다. 무려 67년이나 된 매우 오래된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만 보더라도 주택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지만 워낙 노후화되어 있어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 보여 차라리 모든 건물을 다 헐고 다시 짓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건물이 아닌 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본건 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땅의 모양은 자루형으로 생겼습니다. 자루형이란 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길게 넓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루형 중에서도 땅이 아주 이쁘게 빠져 있다는 것이 이 집의 장점입니다. 특히 주택이 자리 잡은 주요 부분은 마치 직사각형처럼 넓게 잘 빠져 있어서 건축에 용이합니다. 자루형에서 길게 기다랗게 튀어나온 부분은 바로 주택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본건의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용 도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770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232.925평입니다. 3천만 원대에 232평의 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서측으로는 폭 약 3m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까 논쪽길로 올 수 있는 또 다른 경로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물 평면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집은 오래된 시골집이라 상세한 주택 내부 구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관을 보면서 추정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공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별채 면적은 39.3제곱미터로 11.888평입니다. 대문 옆에 있는 건물로 문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별채 공간은 복도 겸 작은 창고 공간, 방 1개, 외관에서 검게 그을린 자국을 봤던 아궁이 공간, 그리고 나머지 창고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별채의 주된 방 1개는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잘 들어와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현재 주거용으로는 쓰기 어렵지만 리모델링 한다면 아궁이 자리를 살린 전통 구들방이나 혹은 별도의 작업실이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좋은 독립된 공간입니다. 본체 면적은 50.9제곱미터이며 15.397평으로 별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이 집의 주된 주거 공간입니다. 외관의 배치와 창문의 위치를 미루어 볼 때 내부는 주방, 거실, 방 2개, 그리고 뒤편에 길게 빠져 있던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룸 구조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운데 거실을 두고 양쪽으로 방이 하나씩 배치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체의 거실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와 집안을 밝게 비춰주는 방향으로 햇빛이 잘 드는 편입니다. 평면도상에서는 제시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외관 구조에서 상세히 설명드렸던 부속 건물들로 이 집의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들은 차양막, 창고, 외부 화장실입니다. 상태가 노후하여 대부분 철거 후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부속 건물들 덕분에 232평의 넓은 땅이 빈틈없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이 주택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공실 상태이므로 집을 비우는 과정인 명도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윤모모 씨라는 분이 2019년에 전입신고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입기록의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중요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윤모모 씨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정황을 살펴볼 때 현 시점에서 매수인이 이분의 보증금 등을 인수해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분이 2019년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점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이 빠르다는 것은 법적으로 매수인에게 보증금 인수 의무가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분이 나중에 나타나 나는 실제 임차인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보증금 인수 문제와 같은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당권이 없고 상속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방문과 정확한 추가 조사를 통해 윤모모 씨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작은 확인 절차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금전적인 문제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본건이 위치한 부근 일대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시골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넓게 펼쳐진 논과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마을 주변을 보면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낚시를 즐기는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건은 시골이지만 답답하지 않고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32평 땅을 활용하여 예쁜 정원을 만들거나 텃밭을 가꾸어 시골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대중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버스 정류장이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집에서 불과 210m 거리로 도보로 약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편리한 점입니다. 하지만 시골 특성상 버스 배차 간격이 매우 깁니다. 버스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표에 맞춰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는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집 주변에는 아쉽게도 마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장을 보기 위해서는 인근의 시내로 나가야 합니다. 이곳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입니다. 노브랜드, 시장,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있고 공공기관과 다양한 프랜차이즈점 등도 모여 있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트가 있는 시내까지의 거리는 8.9km이며 자차로 11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골집 치고는 10분 내외의 거리에 시내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본건은 지리적으로 상주, 김천, 칠곡, 성주, 대구 등 인근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상주까지는 상주시청 기준 30km로 자차 30분 소요됩니다. 김천까지는 김천시청 기준 31km로 자차 37분 소요됩니다. 칠곡까지는 칠곡군청 기준 41km로 자차 35분 소요됩니다. 성주까지는 성주군청 기준 54km로 자차 45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는 대구역 기준 59km로 자차 56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도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말마다 내려와 쉴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 이 집을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3141의 2번입니다. 감정가는 9,719만 4,67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35만 7,026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39만 3,39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3,333만 7천원이며 보증금은 10%가 아닌 20%입니다. 미납된 적이 있어 재매각이라 666만 7,4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232.925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89.61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58년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원래 9천만원대였던 이 집이 현재 3천만원대로 사실상 건물 가격은 거의 0원에 가깝고 232평의 넓은 대지를 이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지적도에서 확인했듯이 모양도 자루형이지만 메인 부지가 직사각형으로 넓고 이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까지 더해져 건축이나 활용에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건물 상태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좋지 않습니다. 1958년에 지어진 67년 된 흙집으로 외관도 노후하고 부속 건물들도 오래되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추천할 만한 방법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본체, 별채, 수많은 창고 등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넓은 땅을 활용해 원하는 구조의 이쁜 시골집을 새로 짓거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동식 주택을 가져다 놓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동식 주택은 디자인도 예쁘고 건축비도 절약할 수 있어 이 넓은 땅에 세컨하우스로 쓰기에 딱 좋아 보입니다. 주말마다 내려와 텃밭을 가꾸고 쉴 수 있는 주말 농장 겸 힐링 공간으로 쓰기에 좋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본건은 건물값보다는 땅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